영란아 엎드려. 김소영의 절규가 숙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총구,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곱슬머리 킬러. 긴박한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무창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곱슬머리 킬러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을 지도를 펼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지도 위에 특정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목표물의 위치였습니다. 킬러는 지도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한적한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마다 설치된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집 앞에 놓인 신발과 자전거를 관찰하며 생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비상탈출로가 될 만한 좁은 길목들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킬러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가선영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부세미를 제거하되 김영란이라는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킬러는 메시지를 읽고 난 뒤 아무 표정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서울 고층 빌딩의 넓은 사무실에서 가선영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도심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입술을 적셨습니다. 킬러로부터 답장이 오자 가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일만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었습니다. 김영란이라는 변수만 사라지면 가선그룹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발 실수하지 마. 가선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반사된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창으로 돌아온 킬러는 메시지를 확인한 뒤 냉정하게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발로 짓밟아 산산조각 냈습니다. 부서진 파편들을 주머니에 담은 뒤 근처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킬러는 무창 슈퍼 근처 어두운 골목으로 이동했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 목표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멀리서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첫 배송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무창의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킬러의 존재는 그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킬러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고 허리춤에 숨겨둔 소음기 달린 권총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타이밍뿐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가선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차키를 보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어먹을. 가선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돈의 계략에 완벽하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차를 빼앗아 도주한 것도 사고를 낸 것도 모두 이돈이 유도한 함정이었습니다. 가선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멀리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선우는 공중전화를 발견하고 급히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누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나, 제발 받아. 가선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다시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다섯 번째 시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가선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다른 한편 어느 호텔 주차장에서 이도는 가선우의 차 안에서 회수한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선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림이는 누나가 처리했어. 그때 내가 봤거든. 누나가 그 킬러한테 돈 주는 거. 회사 돈으로 해외 계좌 만든 것도 누나야. 증거는 다 내가 가지고 있어. 이돈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선우가 혼잣말로 내뱉은 모든 진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예림 살해 사건의 진실, 가선영의 비리,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이도는 녹음기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자 그는 USB를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보험이었습니다. 이 한 개의 USB가 가선영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가선우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누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나 정신병원에 가둔 거 알아? 이돈이 다 말해줬어. 누나가 날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 손가락이 떨렸지만 가선우는 계속 타자를 쳤습니다. 내가 가진 증거 다 김영란한테 보낼 거야. 예림이 죽인 1회사 돈 빼돌린 일 전부. 누가 먼저 감옥 가나 두고 봐.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선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메시지는 발송되었습니다. 가선우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가선우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무창 2선 유치원, 김영란은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교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전동민이 전주원의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쌤,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주원이가 쌤이랑 밥 먹고 싶대요. 전동민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주원이 김영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쌤, 딸기 샌드위치 만들어요. 김영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재료 좀 사올게요. 세 사람은 무창 슈퍼에 들러 식빵과 딸기, 생크림을 샀습니다. 전동민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주원은 김영란의 손을 꼭 잡고 신나게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영란과 전동민은 함께 주방에 섰습니다. 김영란이 딸기를 씻고 전동민이 생크림을 휘핑했습니다. 전주원은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쌤이랑 계속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전주원의 순진한 질문에 전동민은 당황하며 김영란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김영란은 모르는 척 딸기를 썰고 있었지만 귓가가 붉어졌습니다. 주원아, 쌤은 선생님이시잖아. 선생님은 유치원에 계셔야지. 그럼 아빠가 쌤이랑 결혼하면 되잖아요. 전동민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김영란은 웃음을 참으며 완성된 딸기 샌드위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전주원이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전동민과 김영란은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일상의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전주원은 거실 소파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전동민이 아들을 방으로 옮기고 나오자 김영란이 일어나 나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전동민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밤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하자 전동민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영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내일 마을 축제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전동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전동민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김영란은 숙소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달콤한 것이었다는 걸 김영란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영란이 노트북을 켜고 마을 CCTV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창 슈퍼 근처를 배회하는 수상한 남성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곱슬머리, 검은 옷, 경계하는 듯한 움직임. 김영란의 손이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숙소 안 김소영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선영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처리하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김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은빛 날이 반짝였습니다. 과도였습니다. 김소영은 칼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손이 떨려 칼이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걸 해야 하나? 김소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눈앞에 어린 김영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리대 하나 살 돈이 없어 울던 중학생 딸, 엄마의 빚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던 딸, 그런 딸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자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줌마 뭐해요? 백혜지가 들어왔습니다. 김소영은 황급히 칼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백혜지의 예리한 눈빛이 김소영의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긴장한 얼굴이에요? 백혜지가 다가왔습니다. 김소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리하려고. 밤 10시에 요리를요? 백혜지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김소영의 손을 보려고 했고 김소영은 재빨리 칼을 서랍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피곤한 것 같네요. 먼저 잘게요. 김소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혜지는 한동안 김소영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푹 쉬세요. 백혜지가 방을 나갔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김소영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김소영은 백혜지가 떠난 줄 알고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다시 집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김소영은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김영란이 전동민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순간 김소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 웃을 수도 있었구나. 김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키웠다면, 제대로 사랑해줬다면 딸도 저런 평범한 행복을 더 일찍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김소영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선영의 메시지를 삭제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삭제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가선영은 이미 김소영의 약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김영란이 숙소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소영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생존 본능과 모성애. 결국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김소영은 칼을 다시 서랍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을 기다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밤 10시 김영란이 숙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김소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왜 안 주무세요? 김영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소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영란아,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김영란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소영과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김소영이 다가오려는 순간 숙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창문 쪽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소영이 먼저 그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오랜 도망자 생활로 예민해진 청각이었습니다. 영란아, 엎드려. 김소영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문을 통해 총구가 보였습니다. 곱슬머리 킬러가 소음기 달린 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김소영은 본능적으로 김영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퍽. 소음기 때문에 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소영이 김영란을 밀쳐내며 총알을 대신 맞았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김영란이 소리쳤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내지 않았을 그 호칭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김소영이 바닥에 쓰러졌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김영란의 경호원 본능이 즉각 발동했습니다. 감정을 차단하고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킬러가 재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초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영란은 쓰러진 엄마의 팔을 잡아 안쪽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김소영은 고통으로 신음했지만 소리를 죽였습니다. 영란아, 미안해. 말하지 마요. 힘 빼지 말고요. 김영란이 방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킬러가 숙소 안으로 침입을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
김영란은 침착하게 옷장 뒤편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성호 회장이 준 총이었습니다. 김영란은 능숙한 동작으로 탄창을 확인하고 노리쇠를 당겼습니다. 딸각.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감이었습니다. 김영란은 방문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킬러가 방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문이 흔들렸습니다. 김영란은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고 문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킬러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킬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숙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쌤, 괜찮으세요? 전동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킬러는 상황을 재빠르게 판단했습니다. 목격자가 생겼습니다. 목표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킬러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전동민이 숙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쌤, 어디 계세요? 여기요. 김영란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전동민이 피 흘리는 김소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119. 빨리 신고해요. 김영란이 소리쳤습니다. 전동민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습니다. 김영란은 엄마의 상처를 압박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김소영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김영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영란아, 미안해. 정말. 김소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영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고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김영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영란은 방 안에서 가성호 회장이 준 총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감이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킬러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 쿵. 문짝이 흔들렸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김영란은 총구를 문을 향해 정확히 겨눴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했습니다. 경호원 훈련이 몸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요. 경고는 한 번뿐이에요. 김영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킬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탕. 김영란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총알이 문짝을 뚫고 나갔습니다. 복도 벽에 박혔습니다. 킬러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영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킬러가 다른 침입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뒷문 쪽으로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숙소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졌습니다. 쌤, 괜찮으세요? 전동민이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잠옷 차림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킬러는 숙소 입구에 나타난 전동민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였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킬러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목표를 완수하는 것보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동민이 숙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쌤, 어디 계세요? 총소리 들었어요. 여기요. 김영란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전동민의 눈이 바닥에 쓰러진 김소영에게 향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119 빨리요. 지금 당장. 김영란의 다급한 목소리에 전동민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무창입니다. 총상 환자 발생했습니다. 위치는... 김영란은 엄마의 상처를 손으로 꽉 눌렀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압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응급처치 매뉴얼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되었습니다. 엄마 눈 뜨세요. 정신 차려요. 김소영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김영란의 손을 쥐었습니다. 영란아, 미안해.
말하지 마요. 힘 빼지 말고요. 곧 구급차 와요. 김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김영란이었습니다. 엄마, 버텨요. 제발. 전동민이 신고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김영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가 압박할게요. 쌤은 문 열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김영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소영이 김영란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영란아, 살아줘. 꼭. 김소영의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김영란은 엄마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엄마, 빚만 떠넘기고 도망쳤던 엄마, 그런 엄마가 자신을 대신해 총을 맞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소영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김영란이 따라가려 하자 전동민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김영란은 전동민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창을 빠져나온 킬러는 숲속 도로에 세워둔 차로 달렸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엔진을 켰고 급히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백미러로 무창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안전한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공중전화로 가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가선영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가선영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킬러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가선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흔적이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친 거예요? 가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세미가 죽었다면 간단했겠지만 김영란이 죽으면 법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상속권 문제, 경찰 수사, 언론의 관심. 일단 대기하세요. 다시 연락할게요. 가선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와인잔을 집어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가선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가선우였습니다. 누나, 나 정신병원에 가둔 거 알아? 이돈이 다 말해줬어. 누나가 날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 가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증거 다 김영란한테 보낼 거야. 예림이 죽인 1회사 돈 빼돌린 일 전부. 누가 먼저 감옥 가나 두고 봐. 가선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가선영은 즉시 가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가선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번을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선영은 거실을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킬러는 실패했고 동생은 배신했고 김영란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가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선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우야, 오해야. 내가 너를 정신병원에 가둔 게 아니야. 이돈이 널 이용하려는 거야. 나 좀 믿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선영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선영의 입술에서 나온 중얼거림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선영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주소록을 스크롤하며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적이거나 배신자였습니다. 결국 가선영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무너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 빨간 수술 중 표시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의자에 앉아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동민이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전동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김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이돈이 받았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이변. 엄마가? 김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돈이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금 어디세요? 무창중앙병원이에요. 엄마가 총에 맞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갑니다. 거기 계세요. 이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영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뒤 이돈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복도를 뛰어와 김영란 앞에 섰습니다. 사모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영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킬러가 왔어요. 엄마가 저를 밀쳤어요. 대신 총을 맞았어요. 이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킬러요? 가선영이 보낸 거예요? 그럴 거예요. 엄마가 원래 가선영 지시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구했어요. 김영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돈은 재빨리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가선영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예요. 교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김소영 씨 증언이 있잖아요. 그분이 깨어나면 가선영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 돼요. 김영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공범이 되잖아요. 그럼 엄마도 감옥에 가요. 이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가선영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모님,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에요. 가선영을 잡을 건가요? 아니면...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영란과 이돈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예요. 김영란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총알을 제거했고 다행히 중요장기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많았어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김영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전동민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쌤. 김영란은 전동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돈은 김영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김소영 씨가 깨어나면 결정하세요. 저는 어떤 선택이든 따르겠습니다. 김영란은 중환자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운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새벽 5시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이돈이 커피 2잔을 들고 김영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영란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피 드세요. 이돈이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김영란이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사모님, 이제 가선영을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가 왔어요. 김소영 씨가 깨어나면 증언을 받아서 가선영을 교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이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백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급히 달려와 김영란을 꽉 안았습니다. 친구 괜찮아? 아줌마는? 수술 잘 끝났어. 이제 회복만 하면 돼. 백혜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이거 아줌마가 떨어뜨린 거야. 너 줘야 할 것 같아서. 백혜지가 휴대폰을 김영란에게 건넸습니다. 김영란이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메시지함이 열려 있었고 가선영의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밤 처리하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딸도 죽일 수 있어? 김영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돈이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해요. 가선영의 협박 메시지가 전부 남아있어요. 이걸로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돈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란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공범으로 처벌받아요. 사모님, 김소영 씨는 결국 사모님을 구했잖아요. 그 점을 참작받을 수 있어요. 가선영을 잡는 게 먼저예요. 김영란이 망설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엄마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복도 끝에서 전동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샌드위치와 주스였습니다. 쌤, 아침 드세요.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전동민이 다가와 김영란 옆에 섰습니다. 김영란의 떨리는 손을 보고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셔도 저는 쌤 편이에요. 잊지 마세요. 전동민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김영란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백혜지가 김영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떤 선택이든. 김영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엄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김소영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돈이 김영란 앞에 섰습니다. 사모님, 시간이 없어요. 가선영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신고해야 해요. 김영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이 선 눈빛이었습니다. 신고해요. 하지만 엄마 증언은? 엄마가 깨어나면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이돈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란은 중환자실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미움과 사랑, 원망과 감사가 뒤섞였습니다. 엄마, 깨어나세요. 우리 얘기해야 해요. 김영란의 속삭임이 조용한 복도에 퍼졌습니다. 새벽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